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1일 오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당시 현직 울산시장 수사 공작 사건, 검찰이 밝혀내기 전에는 이게 청와대와 경찰이 결탁해가지고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던 사건, 그것도 작년 지방선거 기간 중에 현직 울산시장 자유한국당 후보를 낙선시키고 그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를 앉히기 위한 공작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 사건은 경찰의 생리, 검찰의 견제, 지금 청와대의 부정선거 개입 등 아주 어마어마한 사건이 뒤섞여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당시 울산 지방검찰청장을 지낸 분이 한 이야기가 이것은 선거를 망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이 청와대와 짜고 선거를 망쳤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수사가 앞으로 진행이 되면은 어디까지 올라갈지, 지금은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 청와대 비서관, 수석 비서관 정도인데 그 위로 올라갈지,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 지금 연말 한참 국회가 막바지에 몰려가지고 헌법에도 없는 공수처를 만든다더니 제1야당이 동의하지 않는 선거법 개정을 밀어붙이겠다든지 하는 이런 상황과 맞물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번 이 김기현 낙선 공작 사건은 이 정권의 운명을 좌우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 정도의 악질적인 광범위한 이 선거 부정 관권 개입은 제가 기억하는 지난 한 40-50년 동안 없었던 일입니다. 자유당 정권 때 그때 경찰이 두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공검찰로서 공산주의와 싸워서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권력과 결탁해가지고 정치 개입을 해가지고 억울한 사람을 많이 만들어내는 이런 조작 사건에도 또한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그 나쁜 점, 우리 경찰의 나쁜 점이 이번에 문재인 정권 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면은 억울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생길지, 여기에 검찰의 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1950년대에도 검찰이 경찰의 권력 결탁을 상당 부분 견제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무슨 60여 년 만에 역사가 되풀이되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기자회견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작년 지방선거를 눈앞에 둔 시점에 직권을 남용하여 저 김기현을 낙선시키고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정치 공작을 벌이기로 작심하고 없는 죄를 계획적으로 조작하여 저와 제 가족, 측근에게 덮어 씌우는 아니면 말고식 범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황운하가 수사를 하명한 김기현 주변 인물에 대한 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한 당초 수사 담당자 서모 경위를 갑자기 좌천시킨 다음 허위사실 고발인 김모와 결탁한 성모 경위를 수사담당자로 임명하여 조작된 청부 수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피의 사실을 공표하여 언론을 통해 보도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위 성모 경위는 위 건설업자 김모 씨와 결탁하였다는 등의 죄로 울산 검찰에 의해 구속됐을 어제 제1심 재판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의 형을 구형받았고, 건설업자 김모 씨는 징역 1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이거 보니까 억울한 사람을 만들려고 했던 김기현 주변을
수사했던 이 성모 경위는 오히려 다른 사건과 결탁이 돼가지고 지금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답니다. 검찰이 아마 단단히 혼을 내기로 결심을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검찰도 작심을 했어요. 경찰도 작심을 했지만 검찰도 작심을 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 울산지방검찰청 배문기 검사가 작성한 이 불기소 결정, 즉 불기소 결정이라는 것은 김기현 비서실장 등 이 측근 3명에 대한 경찰의 기소 의견 송치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인데 증거 없다. 말하자면 수사를 잘못 못했다 하는 판단을 해가지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는데 올해 3월 15일입니다. 결정서가 보통 간단하게 쓰는데 최광근 분량의 결정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두껍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것은 아마 이게 언젠가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의 자료로서 딱 내어놓겠다. 경찰이 얼마나 엉터리 수사를 했고 검찰이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하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놓겠다는 아주 의지가 돋보입니다. 저도 사회부 기자 좀 오래 한 사람인데 이런 불기소 결정문은 처음 봅니다. 이게 꼭 논문입니다. 논문.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자료가 남아 있으니까 검찰이 자신하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청와대에서 첩보가 어떻게 경찰로 전달이 되고 경찰이 어떤 수법을 써가지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묻기 위해서, 그것도 울산시 비서실장이나 국장과 같은 상당히 고위직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엮어 넣기 위해서 집요하게 노력했고 검찰이 말리려고 한참 힘이 들었다는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대명천지에 2019년 그리고 2018년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이게 시계 바늘을 60년, 70년 전으로 거꾸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길더라도 이 울산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이유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재미있게 썼어요. 꼭 다큐멘터리처럼 썼습니다.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피의자 이정호는 울산시 여기 이정호라는 분이 나오는데 이분은 울산시 도시창조국장, 피의자 박기성은 울산시 비서실장, 피의자 김성대는 대성 레미콘 주식회사 대표인 바. 이렇게 시작하고 그 혐의는 뭐냐? 원래 경찰이 이 세 사람을 잡아 넣기 위해서 건 혐의가 뭐냐는 겁니다. 혐의가 이게 말도 아닌 혐의를 지금 걸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아닌 혐의. 그건 요약하면 이겁니다. 울산시는 이 조례를 통해서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에 있는 회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공사를 할 때는 울산 회사를 우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조례가 있어요. 조례. 거기에 따라서 울산시 도시창조국장이라는 사람이 그 방향으로 노력을 했는데 이걸 범죄로 몰아버린 겁니다. 범죄로. 그러니까 울산시 도시창조국장이나 비서실장 그리고 그 공사를 땄던 대성 레미콘 주식회사 이런 분들은 아니 울산시가 가지고 있는 법규에 따라서 한 건데 왜 이게 죄가 되느냐 이렇게 항변을 해도 경찰은 그게 죄가 된다고 법대로 한 것도 죄가 된다고 해서 무리하게 수사를 하니까 검찰이 여러 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수사 지휘를 해도 그게 따르지 않고 계속 꾸역꾸역 해가지고 구속영장을 또 신청을 합니다.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을 하고 검찰은 청구를 하는 거죠. 검찰에 신청하니까 검찰이 기각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이 개입을 해가지고 수사를 제대로 못한다. 자신들이 수사 부실하게 한 거는 월급 매기 위해서 억지로 법규를 적용한 것은 무시해버리고 검찰 탓을 하면서 결국은 기소 의견으로 이 서류를 검찰로 넘겼지만 검찰은 이렇게 긴 불기소 이유서를 써가지고 증거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기 처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건의 특수성과 그에 따른 수사 지휘 경과. 이 사건의 특수성, 이게 지금 검찰 불기소 결정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꼭 그 신문 기사 같습니다. 이 사건의 특수성, 정치 개입 수사 및 피의 사실 공표 논란. 이 사건은 2017년 12월 29일 경찰청 본청에서 하달된 김기현 울산시장과 그 측근들에 대한 범죄 첩보를 근거로 내사를 하다가 2018년 6월 13일 예정된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인 2018년 3월 13일경 범죄 인지를 하면서 수사가 개시된 사건이다. 경찰청 본청에 첩보를 하달한 것은 청와대로 이제 밝혀졌습니다. 청와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청와대 기획으로 수사가 시작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임박한 시점에 범죄 사건으로 다루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때부터 이게 뭐가 냄새가 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저 검찰 불기소 결정문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유력한 울산시장 선거 후보였던 김기현 시장 주변 인사를 향한 울산지방검찰청의 수사에 대하여 김기현 후보와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범죄가 아닌데도 김기현 후보에게 흠집을 내기 위한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정치 수사로 수사권의 남용이자 공무원의 불법적 선거 개입이라는 취지로 강력히 항의하며 수사를 주도한 울산지방경찰청장 황운하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였고, 이에 대하여 울산지방경찰청장 황운하는 기획수산이 정치공작 게이트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고 제출된 범죄 첩보와 고발장에 의하여 법과 원칙을 지켜가며 수사했고, 경찰 수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되지만은 정치적 고려를 하면서 어설프게 정무적 판단을 하여 수사를 멈칫대는 것도 국민이 원하는 경찰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자유한국당 측의 주장은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하는 입장의 대립이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찰이 취한 조치 내용과 구체적인 피의 사실이 언론에 지속적으로 공표되고 지방선거를 앞둔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와 자유한국당 쪽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경찰이 선거에 개입한 정치 수사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등 이 수사는 수사 초기부터 위와 같은 논란으로 인하여 그 결론이 유죄로 확정되거나 적어도 수사를 해야 할 만한 사건이라는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경우 이 사건 수사를 착수 진행한 울산지방경찰청은 물론 경찰 수사를 지휘한 검찰까지도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시비 그리고 수사권 남용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수사였다. 그러니까 경찰까지도 검찰까지도 경찰의 무리한 수사를 견제하지 않다가는 같이 휘말려 들어갈 그런 곤혹스러운 사건이었다. 이렇게 지금 배문기 검사는 전제를 하고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검사는 현행법상 직접 수사 또는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를 통하여 사건 관계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하는 국가기관이므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가 준수되었는지 여부는 물론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등 불법이 있었다고 주장된다면 그에 대하여도 깊게 살펴 재발하지 않도록 지휘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구체적인 피의 사실이 언론에 공표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여느 때보다도 그와 같은 의무가 강하게 요구되었고 이를 고려한 수사 지휘가 필요했다. 이처럼 정치 개입 수사 및 피의 사실 공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 사건의 특수성과 민감성을 고려하여 검사는 울산지방경찰청이 피의자들에 대하여 압수수색 영장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경찰이 구성한 범죄 구성이 법리에 부합하는지 증거재판주의, 공판중심주의에 입각하여 이 사건을 기소하였을 경우에 다투어질 쟁점과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여부, 사실 인정과 법리 적용이 올바른지를 판단한 다음 수차례 보완 수사를 지시하였다. 그러나 울산지방경찰청은 여기부터 본격적으로 검사가 경찰을 비판합니다. 검사의 거듭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입증이 충분하니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겠다고 고집하여 수사 지휘에 따른 보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검사의 혐의 없음 송치 지휘에 따를 수 없다며, 이것은 검사가 이 정도 같으면 혐의 없다고 의견을 내서 송치를 하라라고 지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지휘 건의권까지 행사하는 등, 그러니까 제지휘 건의권이라는 것은 지휘를 다시 해달라는 겁니다. 이거 아주 특이한 겁니다. 경찰이 검찰에 대해서 지휘를 다시 해주십시오 하는 제지휘 건의권까지 행사하는 등 이 사건의 수사 지휘와 송치 과정은 매우 이례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더 나아가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언론과 인터넷을 통하여 검사의 수사 지휘에 직접 불만을 표출하는 기자간담회를 하여 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하였다. 단계별 수사 상황 이렇게 나옵니다. 앞서 살펴본 것 같이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인 2018년 3월 13일 이 사건 범죄를 인지하여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였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이 수사 착수한 날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아주 타이밍을 극대화했어요. 그러니까 김기현 울산시장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드는 거죠. 경찰이 어떻게 하느냐,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018년 3월 14일 압수수색 장소 등을 특정하여 울산지방경찰청에 피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였고, 2018년 3월 15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 2018년 3월 16일, 이 날짜가 중요합니다. 2018년 3월 16일 울산시장 비서실장인 피의자 박기성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였다. 그런데 이 3월 16일은 무슨 날이냐? 한편 당시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은 자유한국당에서 김기현을 울산시정 후보로 확정하였다고 언론에 보도된 날이 바로 3월 16일이었고 그날 비서실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고 이게 언론이 보도되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명적이죠. 후보가 된 날 무슨 아주 비리 혐의로 비서실장이 압수수색을 당했으니까 그게 또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었다 이겁니다. 위 압수수색 영장 집행 당일부터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울산시장 비서실장의 울산 소재 아파트 건설공사 시공사에 대한 압력행사 혐의와 관련하여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는 바 경찰이 흘렸다는 겁니다. 위 압수수색은 울산시장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김기현 울산시장 비서실장 사무실 등에 대한 것으로 지방선거가 3개월도 남지 않는 시점에 집행사실이 보도된 것인데, 그 당시까지 후설을 하는 바와 같이 피의자 이정호가 주장하는, 이분은 국장입니다. 울산시 국장이에요. 주장하는 직무행위의 근거인 울산시의 지역건설 산업발전에 대한 조례의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직권 남용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피의자들에 대한 구체적 피의 사실이 언론을 통해 그대로 노출되었다. 그때만 해도, 이게 신문에 날 때만 해도 이정호 씨가 과연 법을 어겼느냐를 판단하는 제일 중요한 기준인 울산시가 정한 지역 건설 산업 발전에 대한 조례를 분석하기 전이었다. 그러니까 범죄 사실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기도 전에 검토를 제대로 하기 전에 언론에 수사 사실을 노출시켜 가지고 김기현 시장 후보를 아주 불리하게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방선거를 불과 5개월여 앞두고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것이 유력한 현직 자치단체장의 측근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여 지방선거 3개월 전에 울산시청 도시창조국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는데, 그 압수수색 사실은 물론 피의자들이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 사실까지 모두 언론에 공개되었고, 이후 울산지방경찰청은 후술을 하는 바와 같이 지방선거 40일을 앞두고는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며, 이건 검찰이 들여다보니까 하도 말도 안 되는 내용이니까 검찰이 기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청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청하였으며, 또 지방선거 1개월을 앞두고는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피의자들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이게 다 하나하나 같이 보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구속영장 신청하니까 구속영장 신청했다고 보도가 돼. 그리고 선거 1개월을 앞두고는 검찰로 피의자들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니까 또 보도가 된다. 물론 나중에 불기소로 정리가 되었지만 그것은 선거가 끝나고 한참 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울산시장이 도저히 이런 검찰과 검찰이 아니죠. 검찰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경찰, 청와대, 언론이 한통속이 돼가지고 펼치는 부정적 보도 캠페인에 견딜 수 없어가지고 상당한 차이로 이기고 있다가 결국 낙선했다. 그래서 문재인의 친구가 송철호라는 사람이 당선되었다. 9번 만에 선거 출마 9번 만에 당선되었다. 이겁니다. 요 정도 하고 또 나중에 다시 후속, 너무 길어지니까 다시 요즘에 중요한 것을 전해드리겠는데, 이걸 보면은 뭐 요약하면 이겁니다. 경찰이 청와대와 짜고 언론과 짜고, 그리고 문제는 죄가 있는 사람을 조사하면은 그래도 변명은 됩니다. 근데 전혀 죄가 안 되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선거 기간 중에 딱 시간대도 딱딱 맞춰 가지고 어떻게 하면 김기현을 떨어뜨리는데 최대의 효과를 거둘 것이냐 하는 방향으로 피의 사실을 계속 언론에 노출시켜 가지고 결국 김기현 낙선 공작에 성공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검찰이, 이런 경찰이 있으면 이런 검찰도 있습니다. 검찰이 견제를 하고 법리를 파악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억울한 사람을 없도록 만들 것이냐 하는 검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다는,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이런 기록이 있다는 것이 그나마 아직 대한민국의 법치는 무너지지 않고 있다는 확신을 주게 해서 마음 든든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